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정보를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큰 변화 없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좀 흔들립니다. 창밖에 빗물 떨어지듯이 흘러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22,62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이더리움은 간신히 1,600달러 선에서 턱걸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시경제에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년 만에 최대치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0.5% 올려가지고 1.75%까지 기준 금리를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데 금리 인상이 도움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지난 7월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게 되죠.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이 원숭이 두창 사태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래도 원숭이 두창이 무섭다라기보다는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연막작전으로 이런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6만 건. 자, 제롬 파웰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던 미국의 노동시장. 우리는 정말 튼튼한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색하게 노동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세는 개뿔.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몇몇 연준 총재들 및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를 약간 뒤흔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경기가 더욱더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이 다시 듭니다. 자, 이처럼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음은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수치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평균적으로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16% 정도 감소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26% 급감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 37%, 아일랜드 30%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 설문조사상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 그 반면에 개도국들 모로코 61% 급증, 케냐,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등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 아, 이거 좀 돈이 안 되네 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고 굉장히 힘들고 절박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본인들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간절하게 그들을 지켜줄 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발생하는 일들이 머지않아 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도 들이닥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식량난도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들이 서서히 서방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관리사죠. 블랙락 같은 곳에서도 이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나온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랙락이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그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 및 운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코인베이스와 블랙락이 짝짝꿍을 맺었다.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점은 바로 비트코인. 역시나 가장 먼저 채택을 받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알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소식과 함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증시가 37%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앞으로 코인베이스와 블랙락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기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텐데 특히 비트코인 미래가 기대가 겁나게 많이 됩니다.
자, 한편 이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한때 코인베이스 주식을 왕창 샀다가 지난 7월 27일 던졌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 캐시 우드 돈 내나 언니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던지자마자 지금까지 100%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돈나무 언니가 아니라 돈 다 털린 나무 언니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마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암호화폐를 끝까지 달달 볶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인데요. 그는 그들의 떨거지들과 함께 은행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서 서한을 발송하면서 이 사인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요? 지금 블랙락도 들어오기로 했고, 퇴직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제공하기로 한 피델리티 같은 경우도 엘리자베스 워렌 서한에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치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웃듯이 미국의 페어팩스 퇴직연금 이사회가 이번에는 디파이 이자 농사까지 투자 승인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야구르지. 다음으로 해서는 엊그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던 마이클 세일러의 CEO직 사임, 무성한 소문과 의혹들을 자아내는데요. 이 사임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원래 CEO직을 내려놓으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아다리가 잘 맞으면서 새로운 CFO를 영입을 했고 그 덕분에 나는 내려올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감독하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이자 기술 리더십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이크로스트레지가 비트코인을 투매하지 않고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반감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존버를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최근에 그들의 관광산업이 무려 82.8% 성장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GDP도 10.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비트코인. 자, 이 정말로 비트코인을 도입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엘살바도르가 정말 성공적으로 비트코인 도입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로 어렵지 않게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엘살바도르의 성공을 반드시 기원을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앤드류 테이트, 아마도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킥복싱 선수 출신 사업가로서 최근에 모건 크릭의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현금은 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비트코인을 원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체인 분석은 굉장히 좋습니다. 1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 숫자 수가 계속해서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블룸버그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잠재력은 아직도 어마어마하다. 지금 비트코인이 200주 EMA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이다. 정말 엄청나게 할인된 저평가된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비트코인은 8월 초 고점보다는 하락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저점보다는 아직도 가격이 5배 이상 높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자, 그리고 우리 블룸버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연준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미국 증시가 아닌 미국의 채권시장, 금, 석유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디커플링 좀 가자.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를 외쳐왔었던 로만 분석가 여전히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S&P 500 4시간 봉을 봤을 때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S&P 500 같은 경우도 저항에 맞닥뜨리면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나왔다. 하락 다이버전스와 함께 지금 현재 커플링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공유를 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200 주봉 MA를 지켜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이긴 하지만 거래 볼륨을 봤을 때 매수 쪽의 볼륨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힘을 좀 내줘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 네브라스카는 구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하루빨리 22,05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22,52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잠시나마 반등과 함께 사람들에게 미소를 안겨다 주었었던 비트코인, 다시 한번 그 미소를 빼앗아가면서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 뺏는 아주 양아치가 될 것인가, 이번 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것, 지금 펀더멘탈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채택과 잠재적인 투자 고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고맙다 양아치야 라고 하면서 주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기타 소식들, 특히 이더리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비트코인에 이은 이더리움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자, 9월달에 머지가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분증명으로 이더리움이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난다라면 이더리움은 글로벌 기관급 자산으로 진화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피카츄가 진화하듯이 이더리움이 진화를 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2배나 더 많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이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곧 있을 이더리움의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최근 작업증명 파들과 함께 새로운 하드포크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하드포크 관련된 알력사항은 어떤 주체가 힘을 가질지 아직 알 수가 없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당연히 지분증명이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USDC가 어떤 것을 이더리움으로 간주할 것이냐가 앞으로 하드포크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될 수 있다. 미래는 예측 불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분증명이 아무래도 국가나 기관들에게 환영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9월 중후반쯤 해가지고 머지가 예정되어 있다. 다음 주 마지막 테스트넷 머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문제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머지, 즉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 깜찍한 포즈와 표정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 깜찍해, 깜찍한 비탈릭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 오늘은 유니콘 티셔츠를 입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주최 측에서 정말 비탈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유니콘 실루엣을 로고에 딱 박아놨네요. 자, 비탈릭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상승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하네요. 자, 재빨리 다시 뛰어 올라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는 에이다 관련된 소식입니다. 에이다와 아톰 관련된 소식이죠. 에이다와 아톰 생태계 브릿지가 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에이다와 아톰 자산 및 디파이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해당 브릿지 같은 경우는 시프 체인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는 소식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마스터카드와 손을 맞잡고 아르헨티나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연동된 선불 카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캐시백도 무려 8%까지 주게 될 것이며 ATM에서 돈을 찾을 때도 공짜. 자, 아르헨티나 섭렵에 나선 바이낸스 개발 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경찰청에서 무려 19억 원을 들여가지고 비트코인 추적 솔루션을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추적 가능한 암호화폐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활용해가지고 사기꾼들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전부 다 압수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역시 시장이 쉽지 않다 보니까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괴로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 광고 영상 시청 및 좋아요 눌러주기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